안녕하십니까? 대정 여자고등학교 교사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회균형 특별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 이하 기회균형 선발의 대상자 중 두 가지의 지원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 특히 입학에서부터 졸업 때까지 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고요.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소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12년, 특히 초, 중, 고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유형 1과 유형 2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대처럼 특정 유형만 인정하는 대학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 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사례를 보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까 살펴봤다시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생 그리고 부모 모두가 거주한 자 또는 12년 과정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학생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로 지원 가능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농어촌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광역시, 도농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특수목적고 출신자들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다 자세히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보통 6년 과정 이수자 지원 자격으로 지원을 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망, 실종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또는 자녀가 입양되는 경우에 한해서 세부 내용으로 어떨 때 거주해야 이렇게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요 지금 빨간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6년 과정 이수자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 학생의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기간 동안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소지를 동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몇 건 있어서 꼭 이번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확인해 보고 짚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별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시 모집 지원을 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12년 과정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좀 적은데요. 본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 각 일부 그리고 지원자의 주민등록 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6년 과정 이수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지원 자격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생활기록부 일부 그리고 부모 지원자의 주민등록 초본 각 일부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일부를 이제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그 밖에 이혼 또는 사망, 입양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어촌 지원 자격 중 12년 과정 이수에 해당이 되면 이걸로 지원하는 게 가장 제출하는 서류가 적고 크게 문제될 상황들이 적어지고요. 만약에 안 되는 경우라면 6년 과정 이수자 자격으로 지원을 하되 제출 서류 그리고 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동지역으로 이동했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이렇게 제출받는 서류들이 또 있습니다. 합격을 하더라도 졸업 예정자 추가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요. 6년 과정 이수자 그리고 12년 과정 이수자는 부모 지원자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지원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한부 또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으로 이러한 전형을 쓰기 위해서 위장 전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는 시점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대학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원 자격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실제적인 선발 인원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살펴보는 건 2023년도에 발표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른 인원수입니다. 최종적인 5월 31일자 모집 요강 인원수는 아직 대학별로 다 수합이 돼서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는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전형의 경우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272명, 종합 전형으로 2,743명, 그리고 정시에는 1,783명을 선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비 270명가량 감소했는데요. 특히 아까 2강에서 살펴봤었던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통합 전형의 경우 농어촌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모집 인원이 5,165명에 달합니다. 그 대학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서울권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등 상당수의 대학들이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통합 지원 자격 중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고 있고요. 지금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가 빠져 있는데요.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대상자를 따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같은 경우에도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통합 농어촌 지원 가능 대학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고려대 고른기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지만 농어촌 학생들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농어촌 학생을 따로 선발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학생부 교과가 아닌 학생부 종합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그리 많지는 않는데요. 지금 경기대학교를 비교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들을 이렇게 따로 뽑고 있고요. 특이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 중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다시 농어촌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 가능하도록 유형 1, 유형 2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지원 자격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아니다 나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내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통합 전형의 농어촌 지원 가능 대학 중 수도권 지방대학의 교과 종합 선발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 같은 경우에 86명밖에 선발하지 않지만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이상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대구나 경북 쪽 지역으로 갈수록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이 농어촌 학생들만 따로 뽑고 있는 전형의 교과, 종합, 선발 인원수를 보시면 역시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130명 가량 선발하고 있다면 종합 전형에서는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중앙대처럼 많은 수의 대학들이 이렇게 600명 이상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보시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종합은 45명밖에 없다면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은 664명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주로 선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호공과대 등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 계열 및
교대 일부에 한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기회균형 특별전형 1 내에 농어촌 학생으로 1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도 선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최저 등급도 지금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사렛대,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 지금 간호학과에 한해서 이렇게 국수 영탐 또는 직업탐구 하나 중 2개 합 9등급 이상, 국수 영탐 또는 직업탐구 중 2개 합 8등급 이상처럼 간호보건 계열에 한해서 최저 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호보건 계열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최저 등급 공부도 같이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 역시 선발 인원수가 소수이기에 대학별, 학과별, 연도별 일반 전형 대비 합격선 역전 현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경영경제, 학과의 일반 전형,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기균 통합 전형들의 이제 내신 등급 합격선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 기회균형 통합 선발 내에는 농어촌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연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선의 70% 컷이 1.94등급 정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기균 같은 경우에는 70% 컷이 1.75등급으로 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아무래도 선발 인원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 해에 특정 인원들이 몰릴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해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경제학과 그리고 초등교육과를 확인할 수 있고,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주요 교과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모집 인원이 동일하다면 지원자는 2023년도에 경쟁률이 1대1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2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2023년도는 경쟁률이 1대1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 컷이 3.75등급으로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에 따라서 등급이 단순하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지원자 그리고 합격선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과 2022에 지원자 인원수가 비슷한데, 주요교과 성적을 보면 2021은 1.38, 그리고 2022는 3.46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3년도에 오면 지원자는 23명으로 엄청 많이 늘어난 반면 합격선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시 1.88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꼭 반드시 참고해 보면서 자신이 지원을 하는 학과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범 계열에 지금 농어촌 학생 선발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사범대를 농어촌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오히려 초등교육 2명을 이렇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 계열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농어촌인 경우에는 이렇게 초등교육 학부는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에서 농어촌으로 선발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시입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 정시 농어촌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전형의 경우 법정 선발 인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미선발되었다 하면 정시로 2월에서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시 모집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그리고 서울대 등 대부분의 서울권
학교들이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인원수도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기회균등대 농어촌 학생 인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수준이 보다 높고, 그 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을 꼭 가고 싶다면 수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시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시의 경우에는 수시와 달리 일반 대상자 대비 농어촌 학생들의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역전 현상이 거의 없는데요. 지금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의 전형 결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경영대학에 정시로 가려면 70% 컷이 100분이 95.4로 형성되어 있어서 대부분 1등급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에 10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은 3.4대 1, 그리고 충원 합격은 2. 그런데 이제 70%의 100분위를 보면 93.78까지 좀 내려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로요.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은 학과 선발을 하기 때문에 100분위가 90부터 91까지 이렇게 퍼져 있다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부로 총 32명을 한 번에 선발하는데 충원 합격은 69번까지 되었고요. 100분위 70% 컷은 88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학생들이 유리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시 결과들은 대입 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 사이트 내에서 전년도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전년도 농어촌 합격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이 하나의 사이트 내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통합전형에서도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등의 일부 대학들은 농어촌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기회균형 통합 선발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모집 요강을 봤을 때 농어촌이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내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수가 많고, 지방대학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울 최상위권 희망한다 라고 하면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지방대학으로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내신 등급도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학과가 앞서 봤었던 특별 전형과 마찬가지로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수도 적기 때문에 일반 전형 대비 합격선 역전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서울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보다 뚜렷해집니다.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소홀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금방 봤었던 것처럼 정시에서도 농어촌 전형을 선발하고 있고 인원수가 많으며 이제 역전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도 수능 공부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시 6장 중 농어촌 전형으로 전부 다 6장을 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격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3개년 합격선도 살피면서 일반 전형 또는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도 잘 포함을 해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다시피 최상위권 대학을 고려한 학생들은 정시까지도 꼭 고민을 하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